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한 직후에 제가 시장 현황을 좀 확인을 하고요.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조금 좀 위태위태합니다. 자, 강력한 지지였던 18,0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인데,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다시 금방 올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이렇게 원전이 시원치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 하고요. 제가 계속 추천주 말씀드리는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빠르게 한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주가를 보면요. 마이너스 1.48%가 빠진 17,930원입니다. 18,000원대를 깨지 않고 있었던 모습인데, 물론 지금 일시적인 조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18,000원이 깨졌다라는 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를 둘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흐름이 좀 상승세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 일시적인 저항이 여기 19,000원 이하에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죠. 삼성전자 보십시오. 지금 비리비리해서 7만 전자는 고사하고 지금 6만 3천 원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좀 보면,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왔는데 계약을 확정짓지 못했다라는 언론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OU 13건을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게 덤핑 수주 의혹이 있다. 너무 싸게 해줘서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이 나머지 비용이 다 발생할 여지가 크다. 자, 이러한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지금 현 정권을 좀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치 얘기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자, 체코 원전 수주 발목 잡는 여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결과 안 좋길 기도하는 거냐. 자, 야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출 규모 24조 원 중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돌아올 이익은 6조 6천억 원이다.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에 떼주게 되는 이런 금액까지 산정을 해봤을 때 실제 돌아올 금액은 24조 원이 아니라 6조 6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비용을 감당을 한다라는 그런 계약 내용이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익률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나온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 진짜 이 원전이 안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불협화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일단은 정치 얘기는 뒤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원전 수주가 순조롭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원만하게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자, 어느 당의 입장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원전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협화음으로 우리나라에선 가고 있다. 아직 체코 계약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조율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공방은 좀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나만 없나, 제2의 전성기가 오자 주가도 들썩인다. 자, 이 내용은 미국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관련해서 여러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에 대한 부족분을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원전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자, MS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가 창업자죠. 빌 게이츠는 직접 SMR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테라파워죠. 자, 이런 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에너지 사용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죠.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IT 기업이 3마일 원전이 재개되게끔 만들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미국 시장은 여기에 크게 반응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전력,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 자,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는 이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회사의 주식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요. 비스트라라고 하는 미국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이 굉장히 오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엔비디아가 촉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겠죠.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한데 이게 뭐 석탄 화력 발전 가지고 택도 없고요. 석탄 화력 발전은 에너지 사용 효율은 높지만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이제 탈탄소 에너지로 부각을 받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물론 많은 개발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수급을 하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이 원자력이 대한 에너지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최근 AI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시설, 전력 생산 시설 인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입주를 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코로케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이 구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SMR의 대표 주자는 티커 자체도 SMR을 쓰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여야 간의 갈등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 이슈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호재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원전의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전기를 변압기나 전선을 통해서 또 제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인 이 초고압 변압기 관련주 그리고 전선주들이 수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던 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제가 9월 24일 오늘이죠. 오늘 일어나자마자 몇 시입니까? 7시 37분에 뉴스케일 파워 차트와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 정보방에 여러분들에게 신규 종목 한 개씩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 자, SOS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슈어소프트가 있었습니다. 자, 슈어소프트 테크, SOS랩 최근에 미국이 중국 차량용 소프트웨어 규제 이게 확정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굉장히 요즘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만 해도 25%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래는 제가 로봇 섹터에서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변압기 관련주 쪽에서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눈에 띄어서 제가 오늘은 그 계획을 바꿔서 원래 로봇 관련주를 추천드리려 했는데 LS 일렉트릭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해당 섹터에 종목이 없으시다면 신규 편입하기 좋은 대안입니다라고 언제 알려드렸습니까? 오전 장시작 전 7시 45분에 제가 뉴스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추천주를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잠깐 보면요. 자, 오늘 장중 5.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지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06%로 전체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 가운데서 LS 일렉트릭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슈어소프트 테크는 오늘도 강한 상승을 가져가다 지금 살짝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들을 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멘트들을 받아보시면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수익을 누리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방 꼭 참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이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그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승인 입장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을 대응을 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요 17,85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21선 지금 여기에 걸쳐져 있죠. 이 21선을 저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깰 만한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호재가 다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체코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고, 계약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조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매수세들이 지금은 또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쉽지 않은 섹터이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변수가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 일시적인 조정이 오더라도요, 저는 바닥을 찍고 곧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한 시간임은 분명하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지금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겐 시간이다. 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21,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000원이 오면 수익 실현을 일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은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찝찝한 건 이 18,000원이 깨졌다라는 게 좀 기분이 나쁜데, 그 이유를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단지 여야 간에 이 조율되지 않은 부분, 자꾸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을 건드려서 정말 세금이 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섞인 염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에 없지 않아 영향이 좀 있고, 이미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다 나왔다라고 여러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투자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소신껏 결정하시면 되는데, 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00원 이하 선에서 일시적인 상승이 오면 수익권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단기 수익 실현을 한 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주식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보방의 추천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분명히 호재들만 나오고 있는 원전 시장입니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은 신규 매수가 분할로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8,000원 이하는 매수 시점입니다. 파실 시점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실 거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도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거여서 오늘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있죠. 그 밸류업 지수 발표와 맞춰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된 어떤 토론의 결과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따 오후에 제가 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보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 매일 오전에 하나씩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내일 오전에도 제가 추천 종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이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두산뿐만이 아니라 궁금하신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산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종목명과 함께 다양한 여러분들의 요청사항들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줄 거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답변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는지는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요청을 저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통이 곧 여러분들의 수익과 저는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 많이 누리시면서 주식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자,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다시 대응 영상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정보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